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현실판 사랑과 전쟁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20대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들과 딸 하나씩 두고 있어요. 남편은 중국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독립해서 나간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1년 전 회사에서 경기도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관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집은 평일 내내 텅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전세를 줄까도 고민했지만 지사 생활이 길어질 것 같지 않아 주말마다 서울 집에 들러 청소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관사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온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건의 발단은 어느 주말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그 주 주말은 제가 서울집에 가는 날이 아니었어요.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동생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여행이 취소되었거든요. 거기다 금요일 오후에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서 조금 일찍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청소하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독립한 아이들이 갑자기 왔나 싶었는데요. 이상했던 점이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건지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누르다가 마침내 찰칵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니? 그나마 딸이 자주 와서 쉬다 가곤 했기에 딸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다시 닫혔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서 현관문 앞에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수빈아, 왔으면 들어오지 뭐하고 있어. 제가 딸 이름을 다시 부르며 현관문을 살짝 열어 걸쇠 사이로 밖을 확인하자 문 밖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서로 당황한 눈으로 마주본 채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을까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이 시간에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제 말에 아주버님이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재수 씨 집에 계셨어요?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마치 제가 집에 있는 줄 몰랐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한 와중에도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태영이랑 카톡을 했었는데 태영이가 알려주더라고요. 남편이요? 이번 주에 재수씨 서울집에 안 온다고 하길래 필요한 것 좀 가져간다고 말했거든요. 아주버님의 말과 행동이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문을 열었으니 들어오라고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물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신데요? 제 질문에 아주버님이 바로 답을 못하고 어색하게 머뭇거렸어요. 그게 옷을 좀 가져가려고요. 옷이요? 우선 저쪽에 드레스룸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제가 옷방으로 안내하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애들 아빠가 중국 갈 때 웬만한 옷들은 다 가져가서 가져가실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 두면 어차피 입지도 못할 테니까 제가 입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길래요. 아주버님이 옷장을 열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그게 어디 있더라? 그렇게 주섬주섬 옷을 찾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는데요. 한 5분쯤이 지났을까요? 아주버님이 정장 한 벌과 추릴링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다시 물었어요. 근데 그 이 정장이 아주버님한테 맞나요?
아주버님 키가 더 커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아주버님이 움찔하더니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이 정정은 길게 맞춘 건지 나한테도 맞더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는 곧장 도망치듯 서둘러 현관으로 나섰는데요. 아주버님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가족이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 채 문단속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버님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그냥 옷을 가지러 왔다고 하기에는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결국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후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야. 오, 여보, 여행은 잘 간 거야? 나도 같이 갔어야 했는데 장인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줘. 그리고 내가 돈 좀 입금했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게 동생이 아파서 여행 취소돼서 지금 집이야. 처남 많이 아픈 거야?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데 열이 많이 나서 운전할 상황이 아닌가 봐. 그건 그렇고 당신 혹시 아주버님이랑 통화했어?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통화는 안 했고 카톡으로 잠깐 이야기했지. 근데 그건 왜 물어? 혹시 아주버님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가르쳐줬어? 비밀번호? 아, 한 석 달 전쯤이었나? 형이 전화 와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묻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가르쳐줬어? 어? 뭐 가져갈 게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바빠서 알려주고 금방 전화 끊었거든. 그때 급하게 뭔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네.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제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그냥 막 알려주면 어떡해. 오늘 나 혼자 있는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게 어제 형이 당신 서울집에 오냐고 묻길래 내가 여행 간다고 했는데 그런 줄 알고 갔나 보다. 당신 있는 줄 알았으면 초인종 눌렀을 텐데 당신이 많이 놀라긴 했겠네. 혼자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비밀번호 막 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그럼 당신이 비밀번호 다시 바꾸던지. 형한테는 내가 다시 말해놓을게.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일은 잊은 채 시간이 흘렀는데요. 주말이 되어 또다시 집에 와서 밥을 먹은 뒤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형님이었어요. 평소에 형님과는 전화통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지만 몇 달 전부터는 연락이 뜸했던지라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죠? 동서도 잘 지냈지? 네, 잘 지내고 있죠.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연락이 뜸했던 거예요? 몇 번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요즘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 부재중 전화 보긴 했는데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깜빡한 거 있지. 근데 동서 지금 어디야? 집이야? 형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 집이에요.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내가 거기로 갈게. 그럼요. 그렇잖아도 심심하던 참이었는데 오랜만에 형님 좋아하는 족발 시켜놓을까요? 족발에 맥주 한잔 어때요? 그럼 그럴까? 형님의 말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족발을 시켰고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형님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거든요. 동서, 잘 지냈어? 형님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는데요. 예,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형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아, 저기 말이야. 사실은 내가 요즘 내 정신이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의 말투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뭔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해. 아주버님이요? 형님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일에 야근도 잦고 회사 회식도 많아졌고 말이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새벽 2시가 넘어야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기에 입을 꾹 다문 채 형님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형님의 표정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해 보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아주버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형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남편 잘 때 휴대폰 통화 내역이랑 카톡을 훑어봤는데 치밀한 건지 이상한 건 없더라고. 형님, 그럼 별일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웃어넘겼는데요. 형님이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채 외쳤어요. 예? 위치 추적이요? 여자들한테는 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 조언을 듣고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놨는데 이상한 걸 발견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이상한 거라니요? 제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형님을 바라보자 형님이 마른 침을 삼키며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한동안 지켜봤는데 말이야. 이상하게 퇴근하고 늦게 들어온 날마다 여기 아파트 단지에 들러서 몇 시간씩 있다가 오더라고. 예? 우리 아파트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이상하잖아. 처음에는 앱이 오류가 난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일주일에 2~4번씩 반복되다 보니까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바뀌더라고. 형님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에 집중을 한 채 귀를 기울였는데요. 회사에서 곧장 집으로 오는 날에는 위치가 정상적으로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류는 아닌 것 같더라고. 형님이 머리를 긁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추리를 해봤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여기 있다가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평일에는 동서가 집에 없는데 그 사람이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당연하죠. 사실 제가 혼자 있을 때 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네. 그 순간 문득 얼마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어색한 표정으로 옷을 찾던 아주버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머릿속에서 그 기억들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말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입을 뗐어요. 형님, 근데 이걸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뭔데 그래? 사실은 얼마 전에 조금 이상한 일을 겪었거든요. 제 말을 듣고 형님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 형님의 질문에 한참을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그날 있었던 일을 꺼냈어요. 그 주 주말에는 원래 제가 집에 오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친정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동생이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취소가 돼서 금요일 저녁에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하고 쉬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님이 어찌나 집중한 채 말을 듣던지 긴장이 되었기에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아주버님이 갑자기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에 형님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대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렇잖아도 저도 이상해서 아주버님이 가고 나서 애들 아빠한테 바로 전화했거든요. 남편이 바라기를 석 달 전쯤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서 뭔가 가져갈 게 있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때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알려줬고요. 제 말을 듣고 형님이 말문이 막힌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곧 무언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 앱이 오류가 아닌 게 확실한 거네. 사실 위치 추적 앱에서 남편이 동선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게 확인됐을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 그치만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오류인가 하고 넘겼는데 오류가 아닌 게 확실해졌네. 그럼 평일에 여기 몇 시간씩 있었던 게 맞나 보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동안 있었던 이상한 점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집에 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긴 했어요.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이상하게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한 번은 뭔가 이상해서 리모컨을 서랍장에 넣어두고 갔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집에 와서 보니까 탁자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욕실용품 위치가 묘하게 바뀌어 있기도 하고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이랑 음료수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가끔 애들이 반찬을 가져가기도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안 했어요. 설마 누가 들어왔다 갔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제 말을 듣던 형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입을 뗐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렇긴 한데 물건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착각했나 싶었거든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었다기에는 집이 너무 깨끗했고 그다지 이상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동서 말 들어보니까 확실해졌어. 확실해졌다니요? 제 말에 형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게 확실한 것 같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기에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설마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에이, 설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손사래를 치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정황들이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져 있던 것들, 형님이 확인한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몇 시간씩 머물렀던 사실은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동서, 이거 봐봐. 형님이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가던 순간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도 동선의 아파트 단지에 온 걸로 떴다니까. 혹시 몰라서 내가 캡처까지 해뒀거든. 그날 밤도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나한테는 야근을 했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더라니까. 그러네요.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그 말을 하자마자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채 외쳤습니다. 그때 바로 비밀번호 바꿨어야 했는데 그 뒤 깜빡한 거 있죠. 당장 비밀번호 바꿀게요. 급히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형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동서, 잠깐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부탁이요? 저는 형님 편이니까 말만 하세요.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동선의 집 비밀번호 말이야. 그거 당분간 바꾸지 말고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을까?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는데요. 형님의 눈빛에서 확신과 결심이 엿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형님 말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제가 멍한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보자 형님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뻘짓을 하는 건지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된 김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잖아. 형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듯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는데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표정까지.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이 돌아간 후에도 제 마음은 계속 싱숭생숭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이상 아주버님을 향한 의심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도 아주버님하고 자주 연락해? 남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2, 3일에 한 번꼴로 연락이 오긴 하더라고. 전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안부를 묻질 않나?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 보통 연락 오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질문에 의아했던지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순간 형님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라고 형님이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 말이 스쳐 지나갔기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근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는데 말이야. 뭐가 이상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에 그날 누가 있는지 꼭 묻더라고. 그래?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거든. 근데 당신 말 듣고 생각해보니 매번 카톡할 때마다 내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당일에 우리 집에 누가 있는지 꼭 묻더라고. 남편의 말을 듣다가 곧바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다음 주에 말이야. 아주버님이 또 연락해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지 물어보면 나한테도 바로 알려줘.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있는 거지? 남편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 있었는데요. 그쯤에서 남편도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챈 듯 해보였기에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절대로 아주버님 모르게 해야 해. 당신도 그동안 형님한테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랬지. 형수님한테 고마운 게 참 많긴 하지. 그러니까 아주버님한테 꼭 비밀로 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망설였지만 결국 제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할게. 그렇게 남편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일요일 저녁 다시 회사 관사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요. 폭풍 전야와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서 카톡이 온 건 수요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주버님이 집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을 했다는 말에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방금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늘 또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지 묻더래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 형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회식 있다고 아침부터 그러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형님이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동선의 집에 가서 숨어 있다가 증거를 잡아야겠다. 예? 그건 너무 좀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바람이라면 증거가 필요하잖아. 내가 해야지 누구한테 맡기겠어. 형님, 그럼 저도 반찬 내고 지금 갈 테니까 같이 숨어 있어요. 동서도 같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동안 친자매처럼 지냈는데 이럴 때 당연히 형님을 도와드려야죠.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집에서 봬요. 증거를 잡아야 하는 거라면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지 않겠어요. 거기다 제가
홈캠도 사놨거든요. 가서 미리 설치해놔야겠네요. 동서, 정말 고마워. 형님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부러 덤덤하게 말했는데요. 형님이 꾹 참고 있던 감정을 애써 삼키며 입을 뗐어요. 동서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있었는데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곧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향했기에 형님과 함께 눈에 띄지 않게 홈캠을 설치한 후 작은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역시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숨을 삼켰는데요. 잔뜩 웅크린 채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곧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아주버님 혼자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기들만의 공간인 양 자연스럽게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웃고 장난을 치며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형님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형님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뗐어요. 저 작것들을 내가 가만 안 놔둘 참이야. 이제 급습하자고. 형님, 어차피 CCTV에 찍혔을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지 말자고요. 형님 충격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형님의 팔을 붙잡았지만 형님은 단호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각오했던 일이잖아.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님이 뛰듯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이런 미친 인간들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기서 일하고 있어. 예상대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기겁을 하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형님의 매서운 시선이 두 사람을 꿰뚫었는데요. 아주버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형님에게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여보, 오해야 오해. 제발. 하지만 형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파국이구나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잠시 진실은 형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상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님은 모든 것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이후 형님은 곧장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그 바람에 상간녀 남편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형님이 그간 수집했던 증거들을 몽땅 넘겨줬고 그 결과 상간녀 또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형님에게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빌어댔다네요. 형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님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맨몸으로 나간다길래 알았다고 했지. 아니 회사에까지 소문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뜩 흥분한 채 울분을 토했더니 그 순간 형님 입에서 더 기막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형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나는 회사에 알리지 않을 생각이야. 그치만 형님이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상간녀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 보니까 나보다 더 멘탈이 나간 것 같더라고. 회사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야. 형님이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암튼 나는 전 재산 다 받아냈으니까 미련도 없어. 형님의 철저한 준비에 혀를 내두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바람 피는 인간들은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해. 그래야 지가 뭔 짓을 한지 안다니까. 형님의 냉철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도 극도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들어보니 아주버님과 상간녀는 둘 다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회사에 퍼져나갔다고 했거든요. 들어보니 상간녀 남편이 변호사를 무려 3명이나 선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했어요. 그 상간녀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 결국 배신이 가져온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 이후 아주버님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같은 업종에서는 이직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형님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몰골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집에 왔다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형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막힌 소리를 하더라고. 또 무슨 일인데? 그 상간녀가 형한테 소송을 걸었대. 순간 귀를 의심한 채 물었습니다. 소송? 아니 바람을 같이 피운 주제에 무슨 염치로 소송을 해? 나도 황당해서 물어봤더니 둘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번졌는데 상간녀가 그걸로 형을 고소했대. 아니 지들끼리 좋아서 난리칠 땐 언제고 뭐하는 짓이래?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다 보니 형도 지금 펑 쪄서 멘탈이 나갔더라고. 근데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 그게 돈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설마 돈 보내준 거 아니지? 내가 미쳤어? 돈 관리는 당신이 하고 있다고 딱 잘라서 말했지. 거기다 형이 우리 집에서 미친 짓을 해놔서 나도 지금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기 직전이라고 했더니 더 이상 돈 얘기는 안 꺼내더라고. 형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있는데 말이야. 역시 유부남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한다니까. 아내 빼놓고는 그냥 다 돌멩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주변에 바람 피는 인간들 보면 이건 뭐 하나같이 결말이 파국이라니까. 나는 절대 한눈 안 팔 거야. 다른 여자들은 그냥 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거야. 형 보면서 더욱 확실하게 느꼈다니까. 끔찍하다 끔찍해. 나이 처먹고 뭐하는 짓이야. 남편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주버님을 보며 믿었던 사람을 배신한 대가는 단순히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떠났고 주변 사람들에게 쌓아놨던 신뢰 또한 산산조각이 났으며 돌아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배신한 대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뒤늦게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는 것처럼 배신의 대가는 파국이라는 결말을 보며 씁쓸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